2021년 시험 대비 성마지도사 마수라 핵심 정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본 밴딩 시키기 요거 진짜 한 1년에 한 번은 2년에 한 번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적인 말문 밴딩은 안쪽 굽비보다 바깥쪽 굽비를 더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쪽 굽비는 회전이나 올바른 밴딩을 위해 사용되고 부드럽게 사용되어야 하며 너무 강하게 사용될 경우 말의 목이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깥쪽 굽비는 바깥쪽 굽비의 역할은 안쪽 굽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굽비는 밴딩의 정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 굽비의 연결이 끊어질 경우에 말의 머리가 안쪽으로 향해서 제대로 된 밴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바깥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다리를 약간 뒤쪽으로 빼서 사용함으로써 후구의 움직임을 통제를 하고요. 바깥쪽 다리는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로 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쪽 다리는 그 말의 추진과 올바른 밴딩을 도와주고요. 특히 보시면은 바깥쪽 다리, 안쪽 다리, 바깥쪽 굽비 이런 기능들을 조금씩 문장을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몸 밴딩시키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말을 밴딩시키려면 안쪽 다리를 복대에 지그시 눌러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안쪽 굽비는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바깥쪽 굽비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데 바깥쪽 굽비의 역할은 안쪽 굽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 시 그릴 원이 크면 밴딩을 조금만 시켜주고 그릴 원이 작으면 비교적 밴딩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바깥쪽 다리는 뒤로 빼서 말 다리가 따로 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마술 조마삭 운동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마삭 훈련 도구는 굴레, 조마삭 끈, 조마삭 채찍, 장갑, 헬멧, 조마삭 복대, 안장, 그리고 사이드 레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레인은 말이 재갈에 순응하고 뒷다리로 활발히 쓰도록 하는 도움을 주고요. 처음 사용하는 말에게는 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느슨하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마삭 운동을 할 때 채찍이 가리키는 부위에 따라서 말의 행동이 바뀌는데요. 머리 쪽을 채찍이 가리키면 감속 정지가 되겠고요. 어깨 쪽은 거리를 유지하거나 원의 확장, 그리고 엉덩이 쪽은 가속과 속도 유지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행보입니다. 사행보는 말의 안쪽 양 다리는 바깥쪽 다리를 넘어 그 앞에서 교차를 하고 기승자가 말의 안쪽 눈과 콧구멍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밴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적 운동으로서 사행보는 말의 머리가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전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선과 제적을 따라 행해질 수 있으며 마체는 진행 방향을 향하여 약 35도 각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숄더인은 사행보와는 별개로 숄더인은 운동과 목적 말의 어깨를 안으로 해서 앞에서 보는 말의 다리가 3개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고요. 허리를 밖으로는 허리를 안으로의 반대 운동으로 머리 대신 후구가 벽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안으로와 다른 원리와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프패스입니다. 하프패스는 마체가 마장의 제적과 평행하여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어깨가 후구보다 좁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밴딩시켜서 안쪽 어깨가 후구보다 선행해야 된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허리를 안으로 트래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승자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하여 말이 약간 굴곡하고 바깥쪽 다리가 안쪽 다리의 앞을 지나서 교차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말이 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을 봅니다. 마장마술의 기본 운동에 관한 또 용어가 좀 나옵니다. 정지는 후구가 깊게 들어오면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 이행은 보보 및 보도의 변화는 정확한 지점에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시험에 나왔었고요. 반정지는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말의 평형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동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퇴는 좌우가 똑같이 행해지는 역행 운동으로 양 사대지는 거의 동시에 착지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허리를 펴는 일, 골반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자세에서는 척추는 여러 단계로 구부러져가 있는데 허리를 편 자세에서는 척추 하단이 앞으로 밀려나와 골반 뒷부분이 내려가며 앞부분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한 허리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해서 골반의 각도가 답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허리를 펴는 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장마술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되게 많은데 그냥 시험에 나온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크로켓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크로켓, 후구가 안으로 밀린, 임펄션, 추진, irregular, 불규칙한, above the beat, 제갈 반항, 스톡, BH, 후구가 굳은, 뻣뻣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장입니다.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죠. 안장에 구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승마용 안장입니다. 승마용 안장은 마장마술용으로 안장 날개는 일반용 안장보다 좀 더 길고 직선이며 기승자가 더 넓은 자리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종합마술용 안장은 마장마술용과 장애물 비용 금용으로 어느 쪽 자세나 취할 수 있고 초보자 연습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경주용 안장은 경주에서 사용하는 안장으로 똑바로 앉기보다는 몸을 앞으로 웅크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애물용 안장은 장애물 비원용으로 짧은 등자로 기승하는 데 적합하고 장애물 비원용 안장 날개는 일반용 안장 날개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수가 다리를 안장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자세를 좀 더 안정적이게 되게 합니다. 제갈은 말 두부의 착용, 머리와 목의 위치, 자세 변화를 요구해 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룩과 에그소룩을 살펴보면 에그소룩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피스를 좀 더 두껍게 하여 말의 잇몸에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입술이 끼는 것을 방지하며 말의 사고시 잘못하면 풀치기, 코를 찌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 처음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에그소룩이다. 그래서 해당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감이 오시죠? 다음은 헤크모어입니다. 헤크모어는 제갈이 없는 코골레로 주로 코에 작용해 제어를 하고요. 형편없는 주먹 사용으로 제갈에 심한 반발을 가진 말에게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물 말이나 지구력 경규용 말들에게 사용이 되고요. 코끈에서 연장된 제갈가지가 고정점 작용을 해 말을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제갈을 싫어하는 말에게 유용하고요. 장애물 뛰기를 배우는 초심자에게도 말의 입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패딩을 충분히 대줘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헤크모어는 굴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입니다. 통상 두 개의 고삐를 연결해 사용하고요. 머리를 많이 숙이는 말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객을 착용한 말에게 고삐를 사용하면 제갈이 상하로 이동하여 혀와 정수리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로 경기 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페렌과의 차이는 턱끈이 없겠습니다. 장애물 비월 경기와 종합마술 경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갈 링에 구멍이 있어 통과된 가죽끈이 고삐에 연결되기 때문에 고삐를 사용하면 제갈이 상하로 움직이겠습니다. 페렌입니다. 소록과 대륵 양쪽의 모두의 효과를 얻으려고 사용한 제갈이고요. 주로 장애물 비월 시 사용을 하며 혀, 턱, 정수리에 착용해 혀와 머리끝이 작용하는 소록보다 강한 제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륵입니다. 최고급 마장마술에 사용이 되고요. 주로 머리끝, 입술, 턱, 정수리 등에 작용해 말, 머리와 몸 전체를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가죽에서 대륵 제갈용과 소록 제갈용의 두 개로 뺨끈이 갈라져 각각의 제가 연결되는 구조고요. 소록 제갈로 방향과 제어를 지시하고 대륵 제갈로 말턱을 여유롭게 미묘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륵에는 턱 체인을 같이 착용을 하고요. 빵끈과 고삐가 걸리는 바의 각도는 45도가 적정하고 60도가 넘어가면 입술 옆에 낄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굴레입니다. 굴레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하긴 여기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어쨌든 굴레도 자주 나옵니다. 예. 머리끈, 말 머리에 씌우는 부분으로 제갈과 턱끈이 이어져 있다. 고삐, 제갈과 기승자의 손으로 이어져 의사전달과 강박을 전하는 도구로 면, 고무, 가죽 등으로 되어 있다. 뺨끈, 말의 제갈이 연결되어 그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턱근, 정수리 가죽을 정 위치에 유지하고 말 머리짓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마근, 정수리 가죽이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굴레죠. 왼쪽 게 대륵자갈용 굴레가 되겠고요. 오른쪽 게 소륵자갈용 굴레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대륵자갈이나 소륵자갈이나 이런 구별을 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림을 주고 뭐 그 용어 이름을 가려놓고 이게 뭐냐, 또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을 해놓고 뭐 기억은 어떤 기능을 한다, 니은은 어떤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틴게일입니다. 마틴게일은 초기조교 시 머리를 높게 쳐드는 말에게 사용하며 머리를 낮추고 몸을 앞으로 뻗게 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마틴게일하고 러닝 마틴게일이 있는데요. 스탠딩 마틴게일은 말의 가슴 쪽에 맨 줄을 말의 턱 및 콧근에 직접 연결하여 그 이상 머리를 쳐들 수 없게 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승마훈련 및 폴로 경경 말에 널리 사용이 되고요. 러닝 마틴게일이 가장 많이 사용된 마틴게일로 가슴으로부터 두 개의 줄이 양쪽 고삐에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스탠딩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러닝은 링이잖아요. 그래서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샴본입니다. 샴본은 이제 복대에서 머리 쪽으로 통과시켜서 재갈 연결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조교도구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일수록 이제 재갈 저강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른 머리를 앞쪽으로 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마삭 운동 시에만 사용을 하면 좋고요. 그 조마삭 굴레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마삭 시 사용하면 목, 등, 그리고 허리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고, 그 어깨 고양, 목과 머리를 앞으로 뻗어내는 효과, 그 결과 후부에 깊은 치니까 엉덩이 근육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하다가 점차 짧게 줄여갑니다. 그래서 속보 운동으로 충분히 숙달돼서 익숙해지면 구부 운동으로 변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색이 왠지 시옷자니까 샴본의 시옷 생각해서 이렇게 시옷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고그입니다. 고그. 고그는 그 복대에서 정수리 부분 그리고 재갈을 통과해 가슴 앞 벨트에 연결시켜 트라이앵클 밸런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와 목의 구심과 재갈 바지를 좋게 해주는 조기도구입니다. 그래서 샴본의 개량형이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를 쭉 내뻗는 것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뮤르 기병학교, 프랑스의 소뮤르 기병학교에서 어린 말들은 말의 저항 요소 그 3지점을 조교 훈련하기 위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목에 형성되는 고구의 삼각 형태는 목과 머리를 양보받는 방법을 말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숙련된 기승자일지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초보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 레인입니다. 아래턱 저항에 사용하던 것으로 주로 조마사식 사용을 하며 복대에 고정하는 위치에 따라 말립에 대한 작용 방향이 변화됩니다. 조마사 운동 시 말에게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늘어진 마취를 수축시키고 턱을 양보하는 교육에 탁월하겠습니다. 조마삭 운동 시 안쪽으로 밴딩되면서 바깥쪽 고삐의 자기작용에 의해 숙련이 돼야 됩니다. 조마삭 운동 시 말에게 고삐의 작용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익숙하게 한 다음 점차 짧게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드로레인입니다. 마틴게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특수한 고삐고요. 그래서 한쪽 끝은 복대에 고정하고 재갈고리, 통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손에 쥐게 되는데요. 그 주먹의 힘이 배가 돼서 재갈에 전달되기 때문에 말, 입 저항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자의 지시에 반응하는 말에게 사용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것도 자주 사용하면은 이 말이 힘이 세져가지고 두세 배의 힘을 조작하지 않으면 제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고삐를 부착시킨 다음 고삐를 두 개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호마구입니다. 이것 또한 그 5년 동안 2번 나왔죠. 운동용 분대는 주로 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무릎, 그러니까 비절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 구절까지 감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발굽 보호용 부츠는 그 발 뒤꿈치와 발목 아랫부분을 보호하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발굽을 덮되 지면엔 닿지 않도록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뒷다리아대는 찰과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보호면이 안쪽이기 때문에 고정끈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다리에 장착을 해야 되고요. 앞다리아대는 다리에 부착하여 운동 중 부상을 막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동작에 따라 먼지가 피부에 스며들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쓸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하고 끝난 후에는 바로 벗겨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학 핵심 정리 2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